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영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김경은 기자와 함께 베이징 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베이징 덕이 맛있다기보다는 베이징 덕은 말 그대로 보면 정치 음식이고 외교 음식이고 그 음식을 통해서 외교를 갖다가 또 정치를 이루어내었다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 기자, 우리나라에는 닭으로 무선하는 외교 음식, 정치 음식이 있습니까? 외교 음식은 좀 어려울 겁니다. 네. 그렇게 정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외국인들이 네. 뜨거운 음식을 매운 음식만큼 잘 못 먹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국빈으로 이제 초대된 네. 사람이 네. 그 먹기 어려운 뜨거운 음식을 대접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빈들에게 네. 음식을 이제 세팅하는 것은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외교부하고 경호실 예. 이렇게 해갖고 상대 파트너와 이제 협의를 해서 하는데 국빈의 취향을 고려해서 하는 게 보통이죠. 이게 통상 우리가 보면 해외에서 보면 좀 귀한 국빈들 왔을 때 내는 거 보면 우리 평상시 일반 서민들이 접하는 음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물이 없어요. 네. 국물이 없고 주로 보면 무슨 조치 아니면 어디 독도 앞바다에서 잡히는 무슨 새우 이런 식의 냉채 예. 이렇게 돼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고 예전에는 네. 보면 해외에서 이제 귀한 손님들 오면 우리가 뭘 냈냐, 신선로를 냈거든요. 근데 신선로 좀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닭을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머지않으면 저 복날도 오는데 결국 삼계탕 같은 건 우리가 보면 우리 전체 국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삼계탕, 비빔밥 아니에요? 그럼 삼계탕을 내지는 않습니까? 예, 뜨거워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게 네. 젓가락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닭을 못 뜯으니까. 예, 뭐 그걸 국물 있는 걸 포크로 쓰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 네. 어떻든 국빈 그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자리는 어려운 자리인데 네. 그런 걸로 대접하기는 조금 난감하죠. 근데 저 며칠 있으면은 5월 23일이죠. 노무현 대통령 이제 10주기가 됩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생각나는 게 대통령 되자마자 그 당시 이건희 회장 등 대한민국 대기업 총수들을 갖다가 불렀어요. 사실 그때 보면 대기업 총수들이 굉장히 쫄았습니다.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갖다가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잘못된 그런 역사로 갖다 매도하면서 그분들 늘 하기 좋아하는 얘기 있잖아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모든 대기업 총수들이 바싹 얼어있을 때 청와대에서 자, 밥 먹자 오너라. 갔더니 그게 토속촌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잘 다니던 삼계탕 집입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아주 가까운 경호원들만 몇 명 데리고 걸어서도 불과 한 10여 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 그 자주 갔고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어서 삼계탕이라는 건 약간 어떤 철학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삼계탕에 무슨 철학이 있어요? 물론 그거 가지고 그 상징 조작을 하고 브랜드화하는 그렇겠죠. 것이죠. 근데 이건 물론 측근에게 들은 얘기지만 삼계탕이라는 것은 닭과 찹쌀 그리고 삶 그리고 대추, 밤, 율무, 녹두 이런 여러 가지의 식재료들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이제 끓으면서 다 이제 융합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국민 통합 그리고 또 각각의 그 식재료들이 갖는 특성과 영양소들이 다르답니다. 심지어 닭 한 마리에도 가슴살은 단백질이 많고, 그렇죠. 닭 발에는 또 콜라겐이 많고, 닭 발은 그렇죠. 또 날개도 콜라겐이 많고, 그 닭다리 같은 경우는 또 철분이 또 그렇게 풍부하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있는 것이 국민들에게 정부의 역할을 골고루 혜택 주자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철학적
해석을 한다고. 근데 그분이 좀 해석하는 분이 노무현 대통령 살아생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돌아가시고 난데? 물론 그분한테 들은 건 네네. 물론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 뭐 조만간 이제 10주기입니다만은 아까 조금 전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야말로 통합과 융합의 상징으로 삼계탕을 갖다가 좋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사회를 갖다 편가르고 그야말로 분열시키는 가운데 거기에서 자기들의 에너지를 갖다 뽑아냈던 그 기억밖에 없어요. 얼마나 편을 갈랐습니까? 우리 김 기자 몸 닦고 있는 경향신문은 좋은 신문이고 그다음에 여기 늘 앉아있던 우리 김영광 편집장 김영광 기자가 있던 조선일보는 나쁜 데고 이런 식으로 편을 갈랐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인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치 아니야 그분은 삼계탕을 좋아할 정도로 그렇게 국민 통합을 이렇게 미화해서는 곤란하지요. 자 그건 그런데 우리 삼계탕 하면 이게 요즘 삼계탕 그야말로 저도 먹고 김영광도 먹고 다 먹잖아요. 근데 옛날에 양반 음식이었다면서요? 예, 양반 음식이었겠죠. 근데 네. 재밌는 것은 네. 조선 말기까지도 네. 이 삼계탕에 대한 기록이 어디도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럼 삼계탕 안 먹었어요? 근데 예. 먹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네. 아무튼 기록은 없어요. 기록은 없고 예. 예. 근데 조선 이제 말에 와서 네. 예. 그 저기 유득공의 경도 잡지라든지 네. 그 김매순의 열양세식이라든지 네네. 또 이런 책들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삼계탕이라고 나오지 않고 네. 게삼탕이라고 나와요. 아. 중심이 이제 닭이 중심이 닭이군요. 되는 거죠. 예. 뭐 아무래도 닭 속에다가 찹쌀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인삼- 부재료를 넣는 거니까. 인삼 한 뿌리 넣고 예. 포인트는 뭐 게삼탕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재밌는 것은 그 이름이 바뀐 연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무래도 인삼이라는 거는 서민들이 먹기에 아주 귀한 음식이었고 음식이죠. 닭도 그랬습니다. 서민들에게 닭의 의미는 뭐냐면 고기가 아니라 계란이었어요. 아. 그래서 서민들이 기껏 먹는다는 건 산에 달걀. 날아다니는 달걀을 먹었고 고기를 먹으면 꽁고기를 먹었어요. 그 꽝 대신 닭 아니에요? 예. 그래서 꽁 대신 닭인데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일제 강점기에 와서 네. 인삼 가루가 개발이 됩니다. 인삼 분말. 예. 가루가 이제 개발이 돼서 네. 인삼을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인삼의 향을 넣는 거죠. 가루로 해서. 그런데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닭곰탕이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그 인삼 가루를 넣음으로 해가지고 인삼의 효능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게삼탕을 삼계탕으로 이름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원래 상술입니다. 그러니까 유득공 등은 원래 게삼탕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거기 이제 인삼 가루를 넣으면서 뭐 삼 넣은 닭곰탕이 아니라 삼계탕이다. 자, 근데 삼계탕 하면 우리가 물론 뭐 상시 먹습니다만은 특히 보면은 달기, 그야말로 꼬꾸대 그야말로 처절하게 저 부르짖는 게 이른바 복날 아니에요. 네. 초복, 중복, 말복 되면 좀 닭들이 저 순환을 겪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복날 음식 하면 통상 삼계탕이 있고 또 육개장이 있고 또 민어탕이 있고 다음에 일반 서민들이 먹는 보신탕이 있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 이제 음식의 특징은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류, 보류. 그것은 뭐냐? 이류, 보류. 이류, 보류. 그러니까 이제 눈이 안 좋으면 눈을 동물의 눈알을 먹고 네. 간이 안 좋으면 간을 빼먹고 간을 먹고 네. 이런 것이 하나가 있고 그거는 이제 치료라는 의미인데 약식 동원의 의미와 연장이 됩니다. 그 약이나 먹는거나 음식이 곧 약이고 그렇죠, 약이 곧 음식이다 이 뜻입니다. 근데 삼계탕은 약식 동원의 가장 표준이 되는 음식입니다. 삼도 들어가고 닭도 들어가고 찹쌀도 들어가고 밤도 들어가고 다 약재라고 해도 뭐 과언이 그렇죠. 아닌데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몸이 더워집니다. 체온이 올라가고 후끈하죠. 맞아요. 삼계탕은 후끈해요. 한 여름에 큰 복날에 덥고 또 습하고 이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면 몸에 체온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음식을 먹으면 몸에 올라가는데 온도가 올라가는데 1도만 체온이 올라가도 면역력이
30%가 증강됩니다. 그게 우리 조상들의 어떤 지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보면 삼계탕을 갖다 유난히 즐겼던 것 같은데 역대 다른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예, 물론 뭐 그 마틴 헬리스 같은 사람은 네. 어떤 사람이 먹는 음식을 보면 네.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네. 그 음식의 취향과 뭐 성격을 이야기한 것인데 네. 저도 뭐 오랜 동안 이제 정치부에 일하면서 네. 그 YS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네. 모두 뭐 단독은 아니지만 네, 네. 여러 사람 어울려서 식사 대접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접받는 식사였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의 어떤 식성이라든지 취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네. 또 재밌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게 됐는데 YS는 칼국수 아니에요? 네. 이제 뭐 DJ 하면 어떻든 음식을 가리지 않고 아주 잘 먹습니다. DJ는 아주 대식가로 유명하고. 예. 그리고 아무튼 음식 먹을 때는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누가요? DJ가. 원래 그 뭐 많이 드세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의자에 이렇게 걸터 앉았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이렇게 앉아요. 예. 그래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네.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식사를 하기보다는 그 손을 많이 움직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흔히 얘기해 육사에서 먹는 예. 즉각 그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이렇게 수그리는 게 다른 사람은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러지 않은 것처럼 어쨌든 좀 품위 같은 경우를 식사 자리에서 느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그분들하고 뭐 삼계탕 먹어보신 적은 없죠? 삼계탕 먹어본 일은 없습니다. 근데 네.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이제 국밥을 한번 먹게 됐는데 그건 마침 제가 앞자리에 앉게 바로 됐었던 맞죠. 일입니다. 예. 근데 그 종로에 있는 이제 국밥집에 할매 갔는데 야 많이 처무라 경제나 잘 되게라. 청진동 국밥집에 갔습니다. 예. 근데 수행원 중에 한 사람이 네. 그 수육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이 국밥에도 고기가 있는데 네. 굳이 고기를 시킬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러면서 핀잔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무슨 연출된 거거나 뭐 보여주기 위한 기자들을 보여주기 위한 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예. 그 사람의 어떤 그 소박한 음식 습성을 그날 볼 그 수 이제 있었습니다. MB가 대통령 되시기 전 대통령 재임 중 대통령 퇴임 후 어느 때예요? 그거는 서울시장 때. 서울시장 때. 네, 그랬습니다. 서울시장 때고 대통령 되시기 직전인데 보면은 수육 하나 더 시켰다고. 예, 핀잔하고. 근데 어떻든 음식을 브랜드화한 사람은 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무슨 음식을 그 브랜드한 게 뭐 있어요? 막걸리. 그거는 그때는 그 상황이 농촌 뭐 혼 분식을 증진했었던 것처럼 예. 추수나 모내기 때 가면 반드시 그 막걸리를 한 잔씩 하시고 그걸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에게. 그러면서 그 사이다도 타드시고 막사이주. 막사이주. 그리고 거기다 맥주도 타가지고 비타. 뭐 삐아. 우리가 먹는 뭐 지금 폭탄주 그게 거기서 그랬던 건가요? 그런 게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에 보면은 그 농부들하고 막걸리 드실 때만 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이 필리핀이었습니다. 네, 그랬죠. 필리핀의 대통령을 지냈던 그 독립투사 막사이사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드셨던 막걸리에다가 사이다탄 이게 막사이사이라는 게 그래서 막사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 배우셨죠? 네. 그래. 그 문제 뭐 김영삼 대통령 아까 얘기하신 예. 거기까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김영삼 대통령 뭐 잘 아시지만은 그 칼국수 그 면을 워낙 좋아했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노 전 대통령 얘기했지만 네. 김영삼 대통령도 첫 청와대 공식 행사에서 칼국수를 내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것은 청와대에서 칼국수를 대접할 때는 그 대규모 이렇게 손님들 할 때는 칼국수를 내놓지 않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청와대니까 우리 밀로 이제 국수를 이렇게 밀어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 뭐 미국에서 들어온 밀가루는 방부제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잘 퍼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 밀로 만든 거는 금방 퍼져버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때는
이게 퍼져서 먹기가 좀 그 맛이 제대로 안 났대요. 자, 요건 제가 좀 아니까 네. 미국 밀하고 우리 밀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뭐. 우리 밀은 글루틴이 부족해요. 글루틴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그 점도가 떨어집니다. 우리 밀 사실 그때 YS가 우리 밀로 칼국수 만들라 그래서 당시 청와대 주방장들이 곤욕을 치렀다는 거예요. 칼국수가 안 그렇죠. 칼국수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끈기가 없고. 네. 근데 문제는 우리 밀이 비싸서 실제 우리 시중에 돌아다니는 밀가루를 만드는 것에 3배 값이었다고 합니다. 근데도 YS는 줄기차게 나는 그 기억나시죠? 대통령 취임하시는 날 앞으로 나는 어떠한 정치 자금도 받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이제 보면 앞으로 그때까지 받았는데 앞으로 받지 않겠다 잘랐는데 청렴의 상징으로 칼국수를 드셨는데 죄송하게도 본인은 열심히 칼국수 드시는 그 뒤에서 보니까 그 아들분들 최측근들이 보면 참 온갖 거시기 머시기에 있었으니 이 또한 보면 벌거벗은 임금님 꼴이 되고 말았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뭐 그다음에 뭐 기억나는 뭐 대통령의 음식이 칼국수, 다음에 막사이주 블렌드 말고 또 뭐 있어요? 뭐 이제 뭐 브랜드화된 것은 뭐 그 정도인 것 같고, 그 이명박 대통령은 뭐 제가 좀 알아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은 그 공주잖아요. 청와대 생활을 오래 했고 이랬기 때문에 음식을 가지고 서민의 어떤 그과 가까움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의 식성을 닮아서 그런지 채소를 참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곰탕 이런 거를 좋아하고 또 고기보다는 그런 걸 좋아했는데 특히 비빔밥을 좋아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또 재밌는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데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비빔밥을 먹는답니다. 근데 비빔밥이 뭐냐면 간장 그 밥에다가 간장 그리고 계란 참기름 몇 방울 이렇게 들어서 그거를 먹으면 원기가 회복됐다는데 아마 옛날 뭐 어렵게 살던 그 시절에 먹었던 음식이 그런 어떤 기운을 돋게 해준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혼밥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있잖아요. 모든 거죠. 혼밥도 뭐를 먹느냐. 들어보세요. 이런 거죠. YS 칼국수입니다. DJ 홍어입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날결안의 간장입니다.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 혼밥입니다요. 문 대통령도 특별한 음식을 뭐 좋아하거나 그런 건 없고 찌개도 된장 김치찌개를 좋아했고 또 뭐 부산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해물류, 해산물 이런 것도 즐겨 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제 아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말씀하시고 박근혜 대통령 채식 좋아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비듬나물입니다. 비듬나물에다가 그 된장 있죠. 토종 된장 쓱쓱 비벼 드셨다고 했는데. 개고기도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전 분 중에서 그저 뭐 보신탕 안 드신 분 있습니까? 자,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얘기 꼭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 대통령이 그 안에서 관저에서 먹을 때 혼자 드시니까 누가 없겠습니다만은 공식 행사할 때는 예전 말하면 기미상궁이라고 있죠. 음식 맛. 혹시 무슨 뭐 음식이 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기미상궁 현재도 있나요? 있습니다. 상궁입니까? 상궁이라고 하지는 않고 그 이제 검식관이라고 하죠. 근데 대통령의 안전에 관한 문제와 건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중요하고요. 검식관은 아마 청와대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막강한 권력자 중에 하나가 이발사하고 검식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검식관이 상대적으로 그 힘도 셌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단지 음식의 맛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국빈이 만약에 뭐 초대됐다 그러면 청와대만 뭐 영빈관에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텔에 뭐 있게 되면 그 호텔이라든지 뭐 영빈관 식사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총괄해서 그 다 협의하고 논의하고 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러는데요. 한 번은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그날 산삼이 들어간 음식을 가지고 이제
국비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행사를 하게 됐는데 네. 그날 식사의 그 원료가 네. 재료가 예. 산삼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청와대 내부에. 그래가지고 그 검식관이 그날로 이렇게 해고됐습니다. DJ 때. 그만큼 이게 그 음식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자, 지난주에 베이징 덕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삼계탕을 얘기했는데 삼계탕을 우리가 올린 이유는 마침 이제 날도 더워지고 초복도 머지않았고 특히 이제 5월 23일 되면 그야말로 삼계탕을 보편화시키는데 일조를 한 노무현 대통령 10주기고 해서 삼계탕과 한국 정치 역대 대통령의 식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